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챕터 10 종합예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내용은 종합예산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예산의 유용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종합예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편성과 그 시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의 유용성. 예산이라는 것은 미래 특정 기간 동안의 경영자의 그 어떤 수량적 계획입니다. 주로 화폐적 단위로 표시된 것이 예산이라고 그럴 수 있죠. 예산은 경영자의 어떤 사업 계획을 숫자화하고, 즉 화폐 단위로 표시하고 조직 내의 조정과 의사소통을 증진시킨다는 거죠. 어떻게 조직 내의 조정과 의사소통이 증진되냐면은 미래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어떤 예산 편성 부서와 실제 각 부서 간의 면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된 예산은 나중에 성과와 실제로 실행된 결과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보다도 더 성과가 더 좋았다, 나빴다를 판단해서 그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어, 예산은 아까 설명한 대로 미래의 어떤 특정 기간 동안의 경영자의 에, 수량적인 계획입니다. 즉 예산은 경영자의 사업 계획을 개량하고 조직 내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며 실제 성과와 비교 평가할 수 있죠. 우리가 계획이라는 것은 기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 를 설정하고, 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 아주 세부적인 행동을 만드는데, 이것을 우리가 플래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산은 이러한 플랜에 대해서 화폐 단위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경영자 사업계획을 개량화하고 또 그리고 한정된 자원을 조정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즉 조정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어, 여러분이 기업에 가면은 어떤 회사든지 기획부서 또는 기획조정부서가 있습니다. 기획조정부서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목표를 서로 목표가 밸런스가 맞아지도록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저도 이제 실무에 있을 때 이 조정하는 부서에 좀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조정하는 부서의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 각각의 각 기능의 부서별, 예를 들어서 판매 부서 같은 경우는 판매 부서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그 코스트 센터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은 뭐 생산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그 생산부서는 생산량을 많이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단위당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그런 목표도 설정을 하죠. 이 조정부서에서. 이 조정부서에서는 사실은 가장 먼저 수행되는 게 환경분석이죠. 외부 환경분석을 하고, 그리고 내부 역량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연간 목표를 어떻게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큰 연간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판매 부서하고 제일 먼저 매출액을 세팅을 해야 되죠. 매출액을 탑 라인이라고 그럽니다. 탑 라인을 판매 부서하고 먼저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이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 부서, 다른 어떤 구매 부서 모든 예산 편성을 해 나가는 것이 이제 조정 역할이죠. 뭔가 비근한 예로 어, 사실 그 판매 부서는 목표를 적게 설정하려고 그래요. 매출 목표라든가 판매 목표를 그렇게 많이 설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예산이 연말에 평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목표를 적게 가져가면 좋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판매 부서에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근데 예산을 편성한 부서는 그 판매 부서 의견만 가지지 않고 어떤 외부 환경 부문을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회사가 가진 성장 목표가 있죠. 판매 목표보다 더 큰 성장 목표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탑에서 올해의 그 매출 목표라든지 탑라인을 결정을 하고 그것을 판매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양쪽에 그 일방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결정을 하면 또 그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너무 반영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판매부서와 꼭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판매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탑라인 매출 목표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정되면 다른 생산 목표라든지 구매 목표 이런 것들이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조정과 의사소통이 증진되는 거죠. 그리고 이는 모두가 이제 목표가 세팅이 되면은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데 기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따가 판매 부서하고 다른 부서의 목표가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이 과정을 오늘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을 실제 예를 가지고 한번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 기준이 된다고 그랬는데 경영자는 기업의 성과평가를 위해서 예산과 실적을 비교 평가하는 과정을 갖는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은 자기 부서의 예산 편성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무부서는 아까 판매부서는 좀 목표를 낮춰서 판매 목표를 낮춰서 설정을 하려고 그러고 생산부서는 사실은 그 회사에는 이제 생산 단위 원가를 낮추는 게 나중에 이익의 매출 원가나 이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생산부서는 약간의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생산 단가를 낮춰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안 하는 속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그것 가지고 평가를 받으면 예산의 편성된 생산 단가가 높게 있으면 실제로 생산 단가가 낮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서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고 그것을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조정을 해 나가게 됩니다. 자, 종합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합예산 편성은 모든 예산을 다 한꺼번에 모든 기능의 예산이 한꺼번에 망라되어서 경영자의 운영과 마지막으로 재무 쪽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특정 부서나 담당자에 의해서 해결정으로 작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함께 조정해서 편성돼야 된다는 거죠. 자, 먼저 이 아래에 있는 도표를 한번 볼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판매 예산이 제일 먼저 편성이 됩니다. 전체 매출 목표, 탑 라인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편성이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생산 계획이 만들어져야죠. 그래서 생산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생산 예산에 만들어지는 것은 기말 재고 예산, 기말 재고를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생산량을 이제 올해 판매되는데 필요한 생산량 플러스 기말 재고로 가져갈 생산량까지 합쳐서 생산 예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정해지면은 이 생산량에 따라서 직접 재료 원가 예산, 직접 노무 원가 예산, 제조 간접 원가 계산 이런 것들이 예산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올해 팔릴 물건에 대해서 매출 원가 계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판매 예산에 따라서 판매 관리비 예산이 또 별도로 편성이 되죠. 그래서 판매 관리비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이제 예산 포괄 손익계산서, 즉 영업이익까지 영업이익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익까지 다 관리가 되는 포괄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고, 이 포괄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면은 현금 소요액이 파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 예산에 따라서 올해 투자는 얼마가 이루어져야 되고, 예상 재무 상태표는 얼마가 될 거고, 예상 현금 흐름표는 어떻게 되는 건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괄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기까지가 운영 예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재무 쪽에서 해야 되는 거죠. 돈이 얼마 필요하고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하고 또 투자를 얼마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재무 쪽에서만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재무 예산이라고 합니다. 자, 예산의 구체적인 편성은 우리가 앞 도표에서 봐왔듯이 제일 먼저 판매 예산, 그 다음에 생산 예산, 제조 원가 예산, 기말 재고 예산, 그리고 매출 원가 예산, 비제조 원가 예산. 예를 들면 판매 관리비가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예산 포괄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되고, 마지막으로 재무부서에서 현금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2장에서 다양한 원가 개념과 원가 흐름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출 원가화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때에 직접 재료라는 계정이 있었죠. 직접 재료 계정은 기초 재고가 있었고 단계 매입한 재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차변이고, 그리고 대변에는 올해 사용된 재고, 제조에 투입된 부분, 그것은 제조에 투입된 부분은 이제 제조 부분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올해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은 기말 재고, 재료비로 기말 재고 재료로 남는 거죠. 그래서 사용되는 부분은 제공품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제공품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 직접 재료비뿐만 아니라 다른 노무비라든가 제조간접비 이런 것도 이 제공품으로 넘어가죠. 이 제공품도 기초 재고가 있었고, 전기에서 넘어온 생산 과정에 있는 제품화되지 않고 생산 과정에 있는 것을 제공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기에서 넘어온 기초 재고가 있고, 단기에 투입된 제조 원가가 있습니다. 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런 것들이 제조 원가를 형성을 하죠. 그리고 대변에는 단기에 완성된 제품, 그것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거죠. 이 빨간 부분이 단기에 완성된 제품이죠. 그리고 단기 말까지 완성되지 않고 기말에 제공품으로 남아있는 것은 제공품 기말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완성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이 제품 계정으로 들어가죠. 제품 계정에서도 기초 재고가 있었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단기 완성품으로 제조된 게 있었죠. 그게 차변을 구성하고, 대변은 역시 단기에 팔린 물건은 매출 원가화 된다는 거죠. 단기에 팔린 제품은 매출 원가화되고, 팔리지 않는 제품은 제품 기말재고로 남습니다. 이것이 원가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제2장에 배웠던 원가의 흐름인데, 자, 종합예산 편성은 조금 달라요. 제일 아래부터 매출 원가부터 계산이 돼야 되는 거죠. 매출 원가에서 올해 팔아야 될 물건이 먼저 설정이 되고, 이 팔아야 될 물건이 설정이 되고,
이제 기말재고와 기초재고를 고려해서 올해 생산돼야 될 생산 예산이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죠. 생산 예산이 만들어지는 거, 이 생산 예산은 올해 완성해야 될 제품 수량이죠. 그래서 완성될 제품 수량, 이게 생산 예산이고, 그리고 제공품 기말 재고가 얼마 있을 거라고 보면은 올해 제조 과정에 투입될 예산, 이게 제조 원가 예산이죠.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가 이 제조 원가 예산입니다. 이것이 결정이 됩니다. 이것이 직접 재료비 같은 것은 올해 투입될 직접 재료비가 설정이 되면은 직접 재료 올해 사용 예산이죠. 투입될 예산이 직접 재료 사용 예산, 재료 사용 예산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재료비 기말 재고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초 재고가 얼마 넘어왔다. 이것을 알면은 올해 매입해야 될 재고를 직접 재료를 올해 매입해야 될 재료비 예산의 편성이 되는 거죠. 이처럼 종합 예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약간 탑다운식으로 위에서 큰 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작은 목표가 따라서 결정되는 형식으로 종합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가 과정을 알았으면 우리가 오늘은 이 문제, 이 종합예제 1번만 하는 걸로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전체적인 것을 사실은 어떤 기업의 일련의 사이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회사 내에서는 여러분이 기업에 가면 주로 이런 일을 한다. 이 종합예산 문제를 보면서 그렇게 상상을 하면 돼요. 대부분이 여기에 이 예산 편성하는데 연말부터 연초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합니다. 모든 기업들이. 자, 종합예제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이화토이는 아동용 장난감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이화토이는 20X0년 말 재무상태표는 아래와 같다. 기말 제품 재고의 단위당 제조 원가는 2,500원이다. 여기서 재무상태표가 쭉 나와 있어요. 현금, 매출, 채권, 직접 재료, 제품, 유형자산, 감가상각 누계, 그리고 대변의 매입 채무, 자본금, 차기 2월 이익예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품이라는 재고액이 있어요. 이 제품이라는 재고액에 2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 제조 원가는 여기에 제조 원가는 2,500원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2,500원짜리가 200만 원 있으면은 우리가 수량이 얼마가 되는 거죠? 수량이 800개. 그렇죠? 수량이 800개네요. 이미 만들어진 제품이 800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주식회사 이와토이 단위당 원가 재료는 아래와 같다. 아래 제시된 단위당 사용량과 단위당 원가는 매년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이것은 20X1년부터 이렇게 동일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접 재료 원가는 생산량 한 단위를 만드는데 한 개를 만드는데 1세제곱미터가 들어가는 거죠. 1세제곱미터가 들어가고 1세제곱미터당 원가는 400원이라는 거죠. 직접 노무 시간은 한 개를 만드는데 20시간이 투입되고 시간당 단위 원가는 40원이라는 거고요. 변동 제조 간접 원가도 하나를 만드는데 20시간이 소요되고 시간당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35원이라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구사항이 많네요. 요구사항은 첫 번째를 볼게요. 주식회사 이와 토이는 제품의 판매 가격은 단위당 4,000원이다. 예상 판매량은 X1년 200개, X2년 3,000개, X4년 4,000개이다. 이게 아마 X4년이 아니라 X3년 4,000개. 이게 맞겠죠? X3년 4,000개다. 여기가 조금 잘못되어 있네요. 문제가 X3년 4,000개이다. 주식회사 이와 토이의 X1년, X2년, X3년 판매 예산을 편성하라. 자, 이것을 우리가 이 문제를 다 읽고 나서 하면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요구사항 1번부터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판매 예산을 편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예산은 예상 기간 동안 예측되는 판매량을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다. 이 매출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판매량을 먼저 확정을 하는 거죠. 이 시장 수요와 우리 회사의 경쟁력, 그리고 경쟁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차지해야 될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서 회사의 어떤 목표가 가미된, 절대로 이런 목표는 소극적으로 편성돼서는 안 되죠. 상당히 적극적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판매 부서하고 많이 갈등이 생기죠. 판매 부서는 현실적인 목표를 가져가려고 하고, 회사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어그레시브한 목표를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여기는 판매량에 대해서 앞에 문제에서 판매량에 부여서 X1년, X2년, X3년의 판매량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 예산은 예상 판매량 곱하기 예상 판매 가격인데, 예상 판매량은 앞에 문제에서 주어졌죠. X1년 2,000개, X2년 3,000개, X3년 4,000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상 판매가는 매년 동일하다고, 4,000원으로 동일하다고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예상 판매량 곱하기 예상 판매가가 판매 예산이 되는 거죠. X1년에 800만원, X2년에 1200, X3년에 1600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실제 현실에서는 예상 판매가가 매년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경쟁 관계, 서로 간의 경쟁 관계에 따라서 같은 제품이면, 이 제품을 혁신하지 않으면, 같은 제품이라면은 매년 판매가가 하향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문제에서는 예상 판매가가 동일하다고 이렇게 가르쳐 줬죠. 그래서 예상 판매가에 따라서 판매 예산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생산 예산의 편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매년 몇 개 팔릴 것인가가 우리가 앞 문제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생산해야 될 양이 얼마가 돼야 되는가? 이걸 정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 예산이란 예상 기간 동안에 예상 판매량과 제품 재고 정책의 변화를 고려해서 생산량을 계획하는 거죠. 자, 생산량은 어떻게 계획이 되냐면은 생산량은 예상 판매량에다가 예상 기말 제품 재고, 회사가 재고를 가져가야 돼요. 어떤 회사든지 재고를 가져가지 않는 회사는 없어요. 예를 들어 1월 초에 팔아야 할 물건을 12월 말까지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재고 정책에 따라서 기말 제품 재고를 얼마까지 가져가야 된다고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 재고, 작년으로부터 넘어온 기초 재고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 예상 판매량이 설정이 됩니다. 왼쪽에 있는 계정을 보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제품이라는 것은
기초재고 수량에다가, 그리고 그 기초재고 수량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가 세팅이 되냐면은 판매량이 세팅이 됐죠. 앞 페이지에서 판매량이 세팅이 됐고, 그리고 기말재고 수량도 세팅을 합니다. 기말재고 수량을 얼마 정도로 가져가겠다. 이 기말재고 수량을 세트를 하면은, 그러면은 예산 생산량이 나옵니다. 이 생산량이 몇 개일 것인가? 이것이 이 판매 예상량과 기말재고 수량이 세팅이 되면은 생산해야 될 양이 마지막으로 세팅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은 판매량과 기말재고 수량 이 두 개를 합쳐서 필요제품 수량이라고 합니다. 필요제품 수량에서 기초재고를 빼면은 이것을 생산해야 될 수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X1년과 X2년의 생산 예산을 이제 물어보는 거였죠. 그래서 생산량은 X1년 같은 경우는 예산 판매량이 2,000개라고 그랬어요. 2,000개. 그리고 회사의 기말재고 정책은 다음 연도 팔 예상량. 그러니까 X1년 같은 경우는 X2년의 예산 판매량의 30%를 기말재고로 가져가겠다. 이게 회사의 정책이에요. 그러면 X2년에 3,000개를 팔 걸로 봤어요. 그래서 3,000개 곱하기 30%인 900개를 기말재고로 가져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상 판매량과 예상 기말제품 재고 이 두 개를 합치면은 필요제품 수량이 되고, 이 필요제품 수량에서 기초제품 재고를 빼면은 기초제품 재고가 아까 800개 있다고 그랬죠. 요것은 200만 원이 기초제품 재고였죠. 기초 제품 재고였죠. 제품 재고가 200만 원이었고, 거기서 단위당 생산 원가가 2,500원이었습니다. 그것을 200만 원을 2,500으로 나누면 기초 제품 재고가 800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0개 기초 제품 재고를 빼면은 예상 판매량은 2,100개가 예상 생산량은 2,100개가 된다는 거죠. X2년도 마찬가지죠. X2년은 예상 판매량을 우리가 3,000개로 봤죠. 그러면 예상 기말 제품 재고는 X3년에 예상 판매량이 4,000개였습니다. 이 4,000개 곱하기 30%인 1,200개가 예상 기말 제품 재고가 되고, 예상 판매량에다 예상 기말 제품 재고를 더하면은 필요 제품 수량이 되고요. 여기서 기초 제품 재고, 기초 제품 재고는 X1년에 기말 제품 재고가 되는 거죠. X1년에 기말 제품 재고 900개를 빼면은 X2년에 예상 판매량이 3,300개가 만들어집니다.